중고 컴퓨터 구입자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문의하신 컴퓨터를 판매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메일 넣어드립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이트 방문 기록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실수로 방문 기록을 못 지우고 드렸네요. 그게 방문 기록이 구매자분이 지우려고 하셔도 안 지워질 거예요. 지우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일단 지우는 방법을 여기 적으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방문 기록에 초록색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벌레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것만 안 누르시면 돼요. 따로 이상한 사이트는 없으니까 이것만 지켜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바탕화면을 보시면 바탕화면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되게 한글이 난잡하게 적혀있는 파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뭐 야한 동영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파일은 아니에요. 합법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열어봐야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열지 마세요. 삭제하기도 엄청 힘들고 뒷감당도 힘드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 제가 하는 직업 특성상 컴퓨터에 조금 이상한 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험한 것도 많고. 그래서 웬만해서 앱은 구매자분이 직접 사용할 걸 따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제가 사용하던 앱은 개조가 된 것도 많고 원래 용도랑 조금 다르게 사용한 프로그램도 많아서 제가 쓰던 앱을 그대로 쓰는 건 그리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번째가 만약 한글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반드시 저장되어 있는 다른 한글 파일을 전부 삭제하고 사용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파일은 보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 제가 작성한 한글 파일을 실행시키면 앞으로 컴퓨터 사용하실 때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게 되시면 제가 깔아놓은 게임을 쓰셔도 좋아요. 유로 게임도 조금 있고 복제판도 조금 있긴 한데 왼쪽 열에서 5번째에 있는 게임만 안 건드리시면 돼요. 이거 건드리면 제가 직접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구매자분의 집에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진짜 안 좋은 일이고 피차 귀찮아지니까 제 말 잘 지켜주세요. 만약 메일 보내실 일이 있으시면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설마 구매자분이 그 연락처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하는 그런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체를 해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냥 컴퓨터를 버리세요. 본체를 해체한다고 해도 구매자분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컴퓨터를 버리려고 하신다면 쓰레기장 같은 데는 버리시면 안 돼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물가나 산기슭에 버려주세요. 절대 다른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 스크린 같은 게 뜨면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저를 불러주세요. 만약 구매자분이 혼자 그걸 만지시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트리가트 뮤지엄 주의사항.
반갑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상이 공존하는 이곳은 하나트리가트 뮤지엄입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뮤지엄은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의 특성상 관람객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입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으며 뮤지엄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급적이면 소지하고 계시고 한 번은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번. 저희 뮤지엄에 천사의 형태를 가진 그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목격하셨다면 주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창문, 작품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연출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풍경 외에는 아무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저희 뮤지엄에 구멍과 같은 형태의 그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보시더라도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한 작품만을 사진도 찍지 않고 과도하게 보기만 하는 사람을 보셨다면 주변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저희 뮤지엄의 그림들은 착시 현상을 유발할 뿐이지 절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번. 혼이라는 작품은 연기 같은 형태의 작품입니다. 얼굴 같은 형태가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감상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7번. 어린 날의 추억.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듯한 연출의 그림입니다. 성인분들은 무관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즉시 주변의 직원을 호출하시어 아이를 신속하게 그림에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근처에서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림 속 그 잡은 손을 따라가는 것처럼. 8번. 저희 뮤지엄에 추락이라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손이라는 작품은 거대한 손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의 작품입니다. 손가락을 펴라고 하는 듯한 연출이 가능한 멋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고 손을 펴고 있다면 절대 다가가지 마시고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눈이라는 작품은 거대한 눈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그림이 눈을 깜빡이지는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번. 아이들이 특정 트리가트를 보고 두려워하는 경우 꼭 아이들을 작품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안내방송음이 5번 울리면 잠시 직원들이 모든 트리가트들을 천으로 가립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저희 뮤지엄의 직원들은 관람객분들께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교육되어 있으나 표정은 미소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활짝 웃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주의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하나트리가트 뮤지엄에서 오늘도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원저택 투숙객 수칙서. 어서 오세요. 저희 발원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저택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거대한 저택으로 예전에는 중세시대 귀족 가문의 저택이었으며 현재는 투숙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택은 산의 중턱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풍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우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고 오래된 만큼 가지 않으셔야 할 장소나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셨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사님과 요리사, 정원관리사 등등 몇몇을 제외한 직원들은 이하, 시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들도 이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하인 취급하는 것이 아닌 이 저택의 오래된 관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르실 때에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들도 이를 수긍하고 있으니 그들이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번) 저희 저택에는 귀부인이나 주인 같은 저택의 주인이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저택의 현재 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신 맡아 관리하며 투숙하는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없지만 집사는 존재합니다. 저희 저택의 집사님은 이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해온 분입니다. 그는 이 저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저희 저택에서 정원관리사를 제외한 시종들은 전부 검은색 또는 흰색 유니폼을 입도록 철저히 교육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색깔의 복장을 착용한 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 일을 전해주십시오. 3번 방 안에 머무르실 때에는 반드시 문에 잠금고리를 걸어두십시오. 만약 저희 저택 시종이 찾아와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저택의 시종들은 손님이 머물고 계신 객실에 함부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시종인 척하는 그것은 이 저택에 존재하는 유해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4번 이 저택의 주인은 호텔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도 이러한 수칙들이 존재하지만 그 호텔은 손님들이 아닌 직원들이 지침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수칙서는 물론 직원 전용 지침서 또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께서는 이 수칙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5번 만약 밖에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날은 커튼을 치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늑대들은 악하고 어두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무언가 저택으로 접근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을 불러 늑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주십시오. 시종들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번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끔 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비명소리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손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번 만약 문 밖에서 늑대 같은 것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나가지 마시고 소리를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특히 외시경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외시경을 들여다보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시경을 들여다본 모두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늑대를 보았다고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8번
저희 저택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 저택에서 살았던 가문 사람들의 초상화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초상화 속 인물의 어깨를 검은색 손이 감싸고 있는 초상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주변 시종에게 이를 전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근처에 있다면 집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곧바로 처리될 것입니다. 9번. 저택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화실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재 이 저택에 화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갔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10번. 저희 저택 뒤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저택에 살았던 몇몇 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묘지에 묻힌 자들은 예전에 이 저택의 규율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서는 관 안쪽에서 울리게 되어 있는 종이 지금까지도 울리고 있습니다. 11번. 귀부인의 모습을 한 여인을 목격했다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당신의 방으로 가십시오. 그녀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함부로 눈을 마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녀가 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자신과 함부로 눈을 맞추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12번. 저택 내에서는 가끔 종소리가 들립니다. 종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종소리는 예전에 주인이 하인들을 부를 때 울리던 종소리입니다. 현재 저희 저택에 그런 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을 울릴 만한 사람 또한 저희 저택에 없습니다. 13번. 저희 저택 지하에는 거대한 와인 저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인 저장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접근하거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문이 굳게 잠겨 있지만 간혹 열려 있어 누군가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와인 저장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14번. 만약 저택 내 거울을 봤을 때 당신 뒤에 눈알이 없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숨을 최대한 참으십시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참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당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이 저택에서 어떠한 이유로 높은 나무에 묶여 새들에게 산채로 눈이 파먹히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들도 자신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15번. 만약 수면 도중 귓전에서 놀자 라는 소리가 들렸다면 즉시 방을 나가 집사님을 찾으십시오. 집사님이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안전해질 때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존재한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16번. 15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놀자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쓰십시오. 그럼 곧 찾아낼 거야. 여기까지가 이 저택에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이 수칙서대로만 따라주신다면 이 오래되고도 아름다운 저택에서 편히 쉬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바론 호텔 직원 필수 지침서. 저희 호텔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지침서는 당신이 저희 호텔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만약 이 지침서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며 저희 호텔 측에서는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당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입니다. 첫 번째, 저희 호텔에 입사하려면 심리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당신이 잘 아실 겁니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사항이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정신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의 정신건강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호텔은 아무리 경력이 뛰어나더라도 공포심 앞에 정신이 금방 무너지는 사람은 입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호텔 로비에 전등이 모두 켜져 있음에도 그날따라 로비가 어둡다면 3층에 근무하는 브라이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는 이곳에서 손에 꼽을 만큼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가 적절히 조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호텔 어디서든 짐승의 굵고 뻣뻣한 털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가끔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들어오는 산짐승들이 있습니다. 고라니 따위가 아닙니다. 늑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늑대 따위도 아닙니다. 위험하니 최대한 빨리 보안팀을 부르십시오. 그들이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저희 호텔에서는 가끔 벨보이의 모습을 한 직원이 목격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에는 벨보이 복장을 한 직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벨보이가 손님들을 안내하게 두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당신이 어느 호실이든 호실 앞을 지나갈 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눈길도 주지 말고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노크는 보통 밖에서 안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건 다른 곳에서도 유명한 주의사항입니다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빈 방에는 절대로 노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만약 손님들에게 악마 석상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저 이벤트이며 인형탈 같은 것이라고 둘러대십시오. 그럼에도 손님이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홀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십시오. 그가 조치할 것입니다. 저희 호텔의 석상들 중에 악마의 모습을 한 석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석상이 움직인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가끔 호텔 로비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검은색 마차가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 내려 당신에게 손짓하거나 들여보내달라는 제스처를 취해도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들여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9번째, 저희 호텔의 1층에 위치한 식당은 평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저녁 9시 전에 다녀오십시오. 그 시간을 넘겼을 경우 그곳에 아무도 없을 뿐더러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 시간에 그곳에 가라고 하는 그자 또한 이곳의 직원이 맞는지 불분명합니다. 10번째, 업무 시간 이외에는 호텔 복도를 혼자 거닐지 마십시오. 저희가 복도에 설치된 CCTV로 많은 것을 본 결과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1번째, 호텔 내 수영장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문을 닫습니다. 밤이 되면 안전요원들이 여러 방면의 움직임을 주시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해가 저문 뒤 호텔 수영장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12번째, 저희 호텔에 애완동물은 출입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텔 내에는 동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님들에게서 방문 밖에서 무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 즉시 보안팀을 호출한 뒤 홀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십시오.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이 빠르게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항목은 3번 항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3번째, 만약 호텔 9층에 묵고 싶다는 손님이 올 경우 그 층은 전부 만실이라고 답하십시오. 저희 호텔은 8층까지입니다.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14번째, 호텔 5층 복도에 걸린 그림 속의 여인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잠든 여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호텔에서 일하시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의 사항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당신은 큰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하나아파트 경비원 필수 지침서. 저희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지침서는 당신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지침서의 항목들이 경고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행동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저희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번, 순찰 도중 누군가 등이나 어깨를 두드린다면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재빨리 경비실로 들어가십시오. 2번, 만약 경비실로 108동 106호로 온 택배가 온다면 그 집으로 가서 현관 앞에 택배를 놔두십시오.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집주인이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로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 집은 예전에 자살한 사람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습니다. 3번, 가끔 화장실에서 키가 굉장히 큰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다고 하신 후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 관리실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키가 3층 높이보다 높은 인간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 이용 도중 엘리베이터 위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웅크린 뒤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절대로 그 노크 소리에 답하지 마십시오. 5번. 계단 이용 도중 아래층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위쪽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녀에게 따라잡혀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아파트 계단은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 만약 109동 아파트 복도에서 아주 새것같이 깨끗한 인형을 목격했다면 즉시 시선을 떼고 그대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경비실로 가십시오. 야간 순찰 중이었다면 즉시 경비실로 가십시오. 가는 도중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인형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더러워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7번. 야간 순찰 도중에는 아파트 공동 화장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밤중에 공동 화장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마십시오. 9시가 넘으면 공동 화장실 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누군가 있는지 확인 후 철저히 잠근 뒤에 퇴근하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8번.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끔 경비실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는 즉시 경비실 문을 잠근 뒤 30분간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9번.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정비원들이 따로 관리하는 곳이고 그곳에 문제가 있다 해도 당신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10번. 지하주차장에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 당신이 있을 때 주차장의 불이 먼 곳에서부터 꺼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뛰십시오. 뛰어서 지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것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번.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즉시 그 층에서 벗어나십시오. 단순한 낙서일 수도 있지만 그 낙서의 말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12번.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잠시 멈춰 있으십시오. 그 낙서는 믿을 수 없는 낙서입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13번. 12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12번 항목에 적힌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지침서에는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12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번. 11번과 13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희 지침서의 11번과 13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으십시오. 15번. 만약 야간 순찰 도중 누군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본 것 같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비실로 도망치십시오. 참고로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는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의 안전을 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곳에 적힌 대로만 행동하신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푸른고등학교 교직원 지침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별로. 그래. 이 선생이라고 했나? 그래, 반가워. 일단 우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걸 환영해. 앞으로 잘 부탁할게. 학교 구조는 오늘 하루 돌아다녀보면서 숙제하고,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반드시 숙제해야만 하는 지침들이 몇 가지 있어. 만약에 이 선생이 지침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 선생한테 있고, 학교 측은 책임지지 않아. 자, 첫 번째. 우리 고등학교의 수업종은 전자음이야. 만약 수업종이 피아노 소리로 들린다면 그날은 방송실 근처에 절대로 접근하지 마. 두 번째. 우리 학교의 과학실에는 해골 모형과 인체 모형이 있어. 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과학실의 모형들이 움직인다느니 살아있다느니 뭐 밤 되면 돌아다닌다느니 그런 헛소문이 많은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야. 그 모형들은 100%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아날 리가 없어. 만약에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말하는 걸 듣는다면 그냥 헛소문이라고 말해. 세 번째. 이 선생도 당직 근무를 서게 될 텐데 당직 근무를 서게 되면 웬만하면 교무실 밖으로 나가지 마. 당직 근무 도중에 무언가를 목격하고 학교를 그만둔 선생님들이 간혹 있었어. 네 번째. 야간 자율학습 도중에는 반드시 커튼을 쳐둬. 그것이 이 선생하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야. 예전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투신 자살을 한 학생이 있었거든. 다섯 번째. 만약 빨간색에 추락이라고 써진 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을 목격했다면 즉시 교무실에 알려줘. 교감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이 알아서 조치를 취할 거야. 참고로 우리 학교에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 여섯 번째. 학교 운동장에 있는 창고에는 해가 지고 난 이후에는 들어가지 마. 일곱 번째. 우리 학교 매점은 6시에 문을 닫아. 하지만 만약 6시 이후에도 매점이 열려 있는 걸 목격했다면 절대 그쪽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 여덟 번째. 당직 근무 도중에는 창밖을 내다보지 마. 맨정신을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돼. 아홉 번째. 만약 얼굴을 모르는 학생이 상담을 원하면 이 선생이 상담하지 말고 교무실로 안내해. 그가 진짜 학생이라면 교무실까지 같이 가겠지만 그가 학생이 아니라면 중간에 사라질 거야. 자, 마지막이야. 열 번째. 당직 근무 도중 수업종이 울린다면 즉시 주변에 불을 끄고 몸을 숨길 만한 캐비닛이나 청소도구함에 숨어. 참고로 책상 밑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어.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이야. 그럼 행운을 빌게. 할렌타운 주의사항.
반갑습니다. 이곳 할른타운으로 오게 된 걸 환영해요. 이곳은 평범한 소도시이자 마을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 쪽지를 남겨요. 그걸 잘 따라주시길 바래요. 일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 말해줄게요. 해야 할 것. 첫 번째, 노튼 할아버지의 밭일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세요. 신용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 노리스 부인이 권유하는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먹어주세요. 그녀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매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밤에 집에 머무를 때에는 반드시 커튼을 쳐두세요. 답답할 수도 있지만 밖을 본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마을 교회에 있는 종은 불규칙적으로 울려요. 만약 교회 종이 울린다면 실내로 들어가 밖을 보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달튼이라는 꼬마 아이가 맛있는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난 사람 고기는 안 먹어 라고 대답하세요. 당연히 농담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외시경을 보지 말고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타운에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살지 않으니 걱정 말고 열어주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마을을 배회하는 하얀 사제복을 입은 사제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달튼 부인을 만나게 되어 대화를 한다면 그녀가 분명 건강한 편이죠? 라고 할 거예요. 그 질문에 절대로 수긍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더라도 병이 있다고 하세요. 그녀는 요리 재료의 상태를 신경 쓰는 편이에요. 세 번째, 주점을 하는 폴 씨는 술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전부 마시거나 그가 보지 못할 때 바닥에 버리세요. 그는 술을 남기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이 마을에 잠시 들른 여행객들과 친해지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겁니다. 여행객들 덕분에 달튼 부인의 요리 재료는 바닥날 일이 없어요. 다섯 번째, 마을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여섯 번째, 펠튼 씨가 자루에 든 무언가를 옮기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하거나 핑계를 대어 돕지 마세요. 당신이 자루 안에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하얀 옷의 사제들이 너에게 손짓한다면 따라가. 그들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 거야.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이게 전부예요. 참고로 이 쪽지에 일곱 번째가 있다면 절대 그대로 하지 말아요. 언제부턴가 이 쪽지를 눈치챈 누군가가 일곱 번째 항목을 추가하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그럼 우리 할른타운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할른성 관리인 수칙서. 반갑습니다. 이곳 할른성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할른성에는
현재 할른 가문 일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수칙서는 관리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 일을 그만둘 시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어느 누구에게든 유출할 경우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할른 성에는 현재 할른 일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칙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선 안 됩니다. 절대 그들에게 이 수칙서의 존재를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피아 할른 부인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혹 친절한 미소와 말투로 불가능한 일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알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할른성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할른 일가가 세운 할른타운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네 번째, 세릴 할른 아가씨는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든 말이죠. 복도를 거닐거나 이동할 때에는 등 뒤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끔 이곳으로 하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집안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그들과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만약 복도를 걷던 도중에 같은 복도를 계속 걷는 것 같다면 즉시 걸음을 멈추고 복도 한쪽 벽으로 비켜서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악취를 풍기는 무언가가 당신을 지나칠 것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악취가 사라졌다면 눈을 뜨고 그 복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 내부에 장식된 석상과 동상들의 위치와 자세가 계속 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허나 그것들에게 등을 오래 보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당신의 방에서 웬만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을 반드시 잠그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불러도 나가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윌리엄 할른은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는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성 내부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 집사님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열 번째, 성 내부의 거울을 보던 도중 당신의 뒤쪽으로 어떤 여인이 활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휘젓고 있다면 정면만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녀는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11번째, 만약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고개의 움직임은 격해지고 그녀의 미소 또한 점차 심해지며 입꼬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며 입꼬리가 찢어지고 이후 턱까지 너덜거리게 될 것입니다. 허나 고개는 더욱 격렬하게 휘저으며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당신은 그녀의 눈만 보지 않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처음부터 시선을 주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번째, 이곳 할른성에는 집사님은 물론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장님도 계십니다. 만약 성 밖을 서성거리는 검은 옷의 사제를 목격했다면
주방장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께 말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현재 이 할른성의 주인인 포트너 할른 씨가 당신에게 할른타운으로의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성을 나와 최대한 멀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존했다면 평생 이 근처로는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수칙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당신 혼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5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잇따른 사망사고와 실종으로 2007년 6월 11일부로 폐쇄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서동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4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3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하므로 통행하지 마십시오. 100m 앞에 위치한 소망대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경고. 이 교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 약도를 참조하시어 해서대교를 이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타이어가 조금이라도 소망대교에 진입할 수 있으니 천천히 후진하시어 공간을 확보하신 후 돌아가십시오. 만일 이유 없이 이곳을 통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부산광역시립 초자연 재난관리본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051-4489.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사망, 실종, 신체 훼손, 정신 이상, 사지절단 등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톨게이트 이용요금 소형 1,200원, 경차 600원. 경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망대교입니다. 잠시 차량을 정차하시고 이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십시오. 방금 통행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톨게이트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셨다면 15분 정도는 정차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그 이상은 정차하지 마십시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부디 살아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0번. 톨게이트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미 마주쳤다면 그것은 곧 창문을 두드리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물어 출혈을 낸 후 영수증을 붉게 칠하십시오. 글자 부분을 전부 덮을 정도로 칠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완전히 피로 칠하셨다면 창문을 내려 건네준 뒤 입을 최대한 벌리십시오. 직원이 확인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영수증을 입에 넣어준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꼭꼭 씹어 삼키는 걸 보여준 뒤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은 친절히 새 영수증을 건네줄 것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본 직원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며 화를 낸다면 도망칠 생각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1번.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망대교에 진입한 순간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2번. 소망대교는 일자로 곧게 뻗은 1963m의 교량이며 갈림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분명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두 길 중 하나는 함정입니다. 그 길의 끝은 존재하지 않으며 되돌아가는 길도 무한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내비게이션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내비게이션 이용 방법입니다. 2-1번.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해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입력하십시오. 해당 사업지는 파산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망대교에 진입하였다면 목적지가 검색될 것입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고 안내 음성만 들린다면 정상입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내비게이션 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가려지지 않고 평범한 지도로 표시된다면 즉시 화면을 깨트리십시오. 휴대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창밖으로 휴대폰을 멀리 던지십시오. 화면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빨리 자살하십시오. 그것에게 붙들리기 전에 신속히 죽어야 합니다. 단, 난간을 들이받아 바다로 뛰어드는 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바닷속 그것들은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3번. 후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당신의 차는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4번. 1차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7-2번 항목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1차선에 진입했다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죽은 척을 하십시오. 약 30초 뒤 창문이 모두 깨지며 스산한 기운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듬고 호흡을 확인하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숨을 참으십시오. 움직이는 것보다 호흡이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이 나갔구나 라는 직감이 든다면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아 신속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1차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4-1번. 갓길 또한 진입하지 마십시오. 갓길은 더욱 위험하여 진입 즉시 차량은 난간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5번.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10번 항목에서처럼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무엇이 보이고 어디로 가고 있던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난간 아래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6번. 규정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규정속도는 90km 미만 45km 초과입니다. 규정속도를 넘지 말되 되도록 빠른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시속 90km를 넘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이 아닙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7번. 600m 구간쯤에 다른 차량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7-1번. 1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7798 흰색 소나타가 있다면 2차선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속도를 맞추십시오. 어느 순간 상대 차량이 사라진다면 잘 대처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켜며 당신 앞이나 뒤로 끼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비켜주지 마시고 창문을 내려 해서 어린이 대공원은 좌회전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십시오. 그것이 비상등으로 감사를 표한 뒤 난간을 들이받아 추락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1차선 밖으로 나왔다면 신속히 자살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지하십시오. 7-2번. 1차선으로 서행 중인 차량 번호 8651 파란색 BMW 5 시리즈 차량이 있다면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그것의 앞을 가로막으십시오. 그것은 상향등과 경적을 남발하여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창문을 내려 욕설 등으로 도발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그것을 멈춰 세우십시오. 완전히 정지된 것을 확인 후 신속하게 2차선으로 나오십시오. 이 모든 행동은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2차선으로 나왔다면 속으로 30초를 세면서 자살하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30초 뒤 BMW 차량의 창문이 모두 깨지고 난간 아래로 추락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차량 유리가 깨진다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절대로 산채로 그것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7-3번. 4차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0527 15톤 덤프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발견한 즉시 옆에부터 1차선이나 갓길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럭 운전석을 주시하십시오. 지저분한 중년 남성이 탑승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졸고 있다면 경적을 울려 깨우십시오. 위협을 그만두고 비상등을 전멸하여 사과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이 기괴하게 꺾인 상태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면 자살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뒤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운전 실력이 출중하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에게 밀려 갓길이나 1차선에 진입하였다면 즉시 자살하십시오. 8번. 1km 구간에 이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한밤처럼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모두 깨질 것입니다. 즉시 시동을 정지하고 정면을 응시하십시오. 곧 10여 미터 앞에서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양옆 난간 너머에서 그것들이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으로 느적느적 걸어가 스스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2006년 소망대교 붕괴 사고로 친족을 잃은 분이라면 익숙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정면을 응시한 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십시오. 모두 뛰어내리고 난 뒤 다리가 스스로 복구되면 시동을 켜고 진행하십시오. 이때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소리치십시오. 9번. 1.5km 구간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서서 난간 밑을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차를 세우고 지훈아,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울먹이며 엄마랑 아빠가 빠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내비게이션 음량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갈림길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번 항목의 설명대로 내비 안내와 반대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틀린 길로 향하는 걸 알아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내를 포기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절반이라도 확보하십시오. 10번. 소망대교 출구는 쇠사슬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소망대교와 지상의 경계입니다. 쇠사슬과 10걸음 내에 차량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달려 쇠사슬을 넘으십시오. 뒷자리에 당신이 지훈이라고 불렸던 것이 타고 있다면 더욱 빨리 달려야 합니다. 양 다리가 무사히 쇠사슬을 넘어갔다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않겠지만 그곳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과 충분히 멀어진 뒤 대기 중인 요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위험관리에 따른 책임은 부산시에 있으므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 행동 수칙을 참고하시어 부디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해당 영수증은 불태워 없애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